뉴스킨 사업에 관심을 있으신 분, 혹은 지금 LOI 진행하시는 분, 혹은 초기 사업자라서 뉴스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뉴스킨 전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첫 시간인데 엄청 떨립니다. 네, 저만큼 더 떨려 하실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이지윤 사장님이신데요. 타이틀이 The Beginning of the New Skin이라고 합니다. 뉴스킨의 시작을 알려주실 거라고 하시거든요. 이지윤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스카이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지윤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오늘 더 비기닝 오브 더 뉴스킨이란 제목으로 짧은 20분 동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뉴스킨의 스토리, 뉴스킨의 창립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화장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때 그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창립 스토리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처음에 뉴스킨을 만났을 때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이 뉴스킨의 창립 스토리를 얘기하실 때 엄청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좀 신기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뉴스킨은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뉴스킨은 시작했던 그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35년의 역사가 흐른 이 시점까지도 다른 회사들과는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킨이 어떤 스토리로 시작을 했고 어떤 걸 중시했길래 지금과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984년 미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80년대 미국은 경제 호황은 아니었고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가 불안정하고 좋지 않을 때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하고 화장은 더 진해지고 그런 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미국도 광고를 할 때 뭔가 화려하고 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결과치가 중요했던 거죠. 다른 것보다도 보이게 화려하고 뭔가 선명하고 눈에 튀는 이런 게 훨씬 더 유행이었고 얼굴도 더 어떻게 하면은 두껍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들, 태어나시기 전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80년대 화장품 모델이었거든요. 80년대는 화장품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아예 없었어요. 회사조차도 그런 거를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화장품의 성분이 어떻고 발랐을 때 어떻고 어떤 결과를 낳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모델이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도 화장품을 사러 가면은 황신혜가 광고하는 거 황신혜 화장품 주세요. 이영애 화장품 주세요. 소피마르소 화장품 주세요. 이렇게 광고 모델이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평가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모델들, 소피마르소나 이런 사람들을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광고 모델로 쓸 만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그 제품 비용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모델 비용에 쓰는 그런 화장품을 판매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른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생겨났거든요. 1980년대입니다. 누구냐면은 대학을 갓 졸업한
화학공학도인 그 블레이크 론이라는 뉴스킨의 창업주인 이 사람이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스토리가 바로 뉴스킨 스토리의 시초가 됩니다. 항상 모험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지구에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청년인 브레이크 로니가 우연히 모델 일을 하던 사촌 누나와 같이 점심을 먹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델 일을 하는 누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화장품을 쓸 거 아니에요. 누나는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피부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로니야, 누나가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는데 내 피부는 왜 점점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걸까라고 해서 호기심이 많고 항상 매사에 진지한 블레이크 로니는 그 화장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분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본 로니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피부에 필요하고 유효한 성분은 진짜 너무 조금 들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싸구려인 그런 성분과 왁스 성분부터 시작해서 사람 피부에 바르면은 누가 봐도 건강을 해치는 그런 성분이 화장품에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좋은,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뉴스킨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지하고 항상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블레이크 로니 옆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인 신디 틸러슨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화학공학도였기 때문에 사람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분에는 전문가였겠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 피부에 좋을까를 주제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려면은 이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사,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그런 성분표를 가지고 이제 공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화장품 공장에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배합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거는 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만드는 게 힘든 걸 떠나서도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하다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다가 어떤 한 착한 공장을 만나서 그 공장과 함께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품료가 너무 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화장품 가격이 기존적으로 판매되는 유통으로는 판매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팔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선택하게 된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유통을 떠나서 이 화장품은 기존의 화장품과는 다르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돼야 됐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확실하게 적합한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촌 누나나 주변 사람들이 이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으로는 절대 피부가 좋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실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를 덜어줄 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 오면은 은색 스푼으로 덜어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뉴스킨의 스푼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킨 본사에 가면은 본사 큰 곳에 그 은색깔 실버 스푼이 전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뉴스킨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그런 거를 가장 중시하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창립할 때 만들어진 바로 이 슬로건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라는 거예요. 뉴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처음엔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에서 볼 때는 경쟁할 가치도 없었고 전혀 신경 쓸 존재가 아니었는데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워낙 건강한 화장품과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회사에서 이제 뉴스킨 회사를 경쟁 회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눈에 걸렸던 문구가 바로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킨 회사가 굉장히 소송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화장품 회사나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 회사는 좋은 것만 넣었어 라는 강조하는 회사는 많지만 대놓고 회사에서 슬로건을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고 해서 나쁜 건 하나도 넣지 않았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35년 동안 이 모토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들에서 이 모토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송을 걸었고 실제로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 문구를 쓰면서 지켜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뉴스킨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킨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문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제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킨의 제품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 사용 나이 제한 이런 게 마땅히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이면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처음에 뉴스킨을 만나거나 뉴스킨을 접하게 되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고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은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스킨은 지금도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과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데몬스트레이션을 못 받아보셨다면 반드시 받아보시고 뉴스킨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시중에 파는 화장품과도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안제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안제를 고르실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안제를 고르실 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 게 제일 건강한 피부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부의 산성도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위에 있는 제품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이 안에는 바디바라는 제품이고요. 초록색은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빨래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백화점에 있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홈클렌징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명품 브랜드의 홈클렌징입니다. 이 안에는 스크류.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얘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산성도를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산성, 끝으로 가는 분홍색은 알칼리, 중간은 중산성과 중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볼게요. 홈클렌징을 접시에 넣어주고 위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붙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변했는지 한번 아직 이 아이만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 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약산성 제품의 세안제를 사용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아시겠죠? 피부는 약산성이고 알칼리 제품들은 피부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싹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처럼. 근데 피부는 약산성 보호막을 끼면서 피부에 건강한 보호막을 끼고 피부가 자연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세안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사람 피부는 약산성이니까 약산성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셨나요? 저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사람 피부니까 당연히 약산성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럼 뉴스킨은 트렌드적인 회사예요. 뉴스킨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앞서가는 회사고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르면서 앞서가는 회사인데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다시 3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사람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피부를 써야지만 약산성 제품을 써야지만 우리의 피부가 건강할 수 있어. 이게 거의 상식이 된 시대죠. 지금도 약산성 제품이 아니라 알칼리 제품이 출시된다는 거는 그 회사는 정말 기본적인 트렌드조차도 모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스킨은 지금은 약산성을 써야 되는 게 인기이고 트렌디니까 약산성을 만드는 회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은 35년 전에 화장품을 만들 때 약산성이 뭔지 사람의 산도나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을 때부터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제품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시작을 했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뭘 추구하죠?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 우리 화장품 회사가 사람의 피부를 건강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뉴스킨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회사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뉴스킨은 굉장히 트렌드를 앞서가는 회사이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닥쳤지만 뉴스킨은 이런 비대면 시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3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쾌거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트렌드를 앞서가는 회사이지만 그 이변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은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에는 제품마다 스토리들이 진짜 많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인 회사다 보니까 스토리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스토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저는 피부과에 정말 수천만 원을 갖다 줬는데 결과적으로 피부가 진짜 더 이상 레이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상태로 되어져 있었는데 저는 이 180도라는 제품을 만나면서 피부가 완전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이 180도의 창립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수풀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병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뉴스킨을 접하지 않으셨다면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 병은 굉장히 희귀병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진피와 피부 표피가 자꾸만 떨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디베어가 이 특별장 표피 박리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가시나 압정과 같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런 강도를 가진 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고통과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을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먹는 영양 성분이 다 그쪽으로 가서 실제로 굉장히 수명이 짧고 그 가족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인데 이 병에 뉴스킨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뉴스킨이 특별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병을 알게 되고 이 병에 대해서 스탠포드 의대에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이 알게 되었을 즈음에 스탠포드 의대에서 이 연구를 멈추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희귀병이다 보니까 이 약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유통되거나 했을 때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졌을 타이밍에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스탠포드 의대에 뉴스킨이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때는 계속 약을 개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제약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비병이라고 하는 병을 연구해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판권을 가지거나 어떤 회사의 이득이 돌아가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잖아요.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후원을 했고, 실제로 스탠포드 의대에서 이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피부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 180도라는 제품이 스탠포드 의대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서 뉴스킨에게 감사의 뜻으로 뉴스킨에게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판매되는 많은 뉴스킨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뉴스킨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180도가 되고요. 스탠포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색깔이 이런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80도도 빨간 색깔 케이스로 이렇게 제품이 판매되었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180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 실제로 피부가 재생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와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뉴스킨이 이득을 챙기거나 이득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훌륭한 회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제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감사하고요. 제가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이런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확실 있게 효과가 있는 제품을 권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회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뉴스킨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기업은 당신을 위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당연히 해야 하는 생각,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 피부가 아름다워지려면 먼저 피부가 건강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이 제품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미처 제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푼으로 샘플을 떠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로보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한 이 기업은 진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53개국에 진출한 뷰티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채워주고 밝혀나가는 따뜻한 기업. 오로지 당신을 위한 생각으로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삶을 약속하는 기업. 뉴스킨.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한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뉴스킨을 전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이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뉴스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저희가 영미 추구라든지 이윤 추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 그것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이 사실 180도 저희가 스탠포드 의대에 그 연구비로 투자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금액으로. 그런 원리로 선의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저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또 빠질 수 없는 파트죠. 파마넥스 시간이거든요. 오늘 강사님이 저를 위해서 다 타이틀을 영어로 준비해 주셨네요. Save Us 파마넥스입니다. 네,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실지 박상우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상우과 부산 스카이팀에서 뉴스킨 사업하고 있는 박상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뉴스킨 스토리 너무 잘 들으셨죠? 진짜
회사가 가진 생각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게 가슴에 와닿았고, 제가 할 부분은 그 안에서 디비전으로 또 다른 파마넥스라는 전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너와 함께 이렇게 보시고 세이버스 파마넥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졌는지도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제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어떤 게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요새 현 상황을 보면 저희가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게 선택을 저희가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삶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는 20대에 저도 열심히 꿈을 꾸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준비하던 와중에 암이라는 병에 제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20대에 이렇게 암에 걸리고 나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하게 되고 재활을 하게 되고 항암과 방사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하는 시기에 저희 누나로부터 저는 파마넥스 식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게 티그린 97이라는 것과 TR9T라고 하는 티그린 97과 레이시맥스라는 제품을 저는 전달받았거든요. 그렇게 회복을 하면서 그런 식품들을 먹고 사회생활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자영업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또 저희 주변에 저희 형이 있었어요. 그 엄청 초고도 비만은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비만이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런 분 아니셨는데 어떤 환경에 처해가지고 과학 박사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습관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저렇게 그냥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안 보다가 갑자기 봤는데 몸이 너무 슬림해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TR9T라고 하는 제품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회복할 때 저희 누나가 전달해줬던 파마넥스라는 그 제품에서 브랜드에서 나온 식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파마넥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자 하면서 제가 사업을 또 전달받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강의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본 파마넥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제 얘기를 잠깐 넣었고요. 파마넥스도 아까 뉴스킨과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이름부터 파마넥스라고 하는 부분은 파머시라고 얘기하는 약과 넥스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마넥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마슈티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약을 먹기 이전에 몸을 관리해서 약을 안 먹는 그런 부분이 다음 세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파마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과학적 기준으로 파마넥스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되었죠. 뉴스킨과 마찬가지로 파마넥스도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철학이냐면 자연에서 온 원료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는 모토를 가지고 파마넥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동양의학은 서양의학에서 보는 시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많이 안 해줬는데 한방이 엄청나게 좋은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거를 제품으로 나온 게 파마넥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파마넥스 창립하셨던 분들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조셉 창 박사님이라고 현재도 지금 최고 연구 책임자이시면서 제품 개발 부사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냐라고 보시면, 양력을 쭉 보시면 이분도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연구 개발도 하시고 신약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제약이라고 하는 약은 분명하게 몸에는 좋지만, 뭔가 이렇게 병을 다스리거나 하는 거는 좋지만 분명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마이클 창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양력을 보시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신약 개발과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기에 마찬가지로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죠. 약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전에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분은 이 박스 보면 보이시겠지만 5만여 종의 식물 추출 연구를 하셨어요. 5만여 종의 식물 샘플들을 다 가지고 뭔가 합성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식물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걸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래 나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파마넥스라는 거 공동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약에 대한 것들도 다 아시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5만여 종의 식품 추출물 이 한방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물들을 다 연구를 하신 표본을 가지신 분들이 합쳐지신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런 두 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칼 주라시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쭉 보시면 이분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고 저희가 약 쪽으로는 잘 제약이나 이렇게 약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항히스타민제를 개발하셨고요. 경구용 피임약을 개발하셔가지고 세계 산화제한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쉽게 뭐 인물들 명사들 많지만 뭐뭐의 아버지라고 쉽게 이름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한 분씩밖에 없는데 이분은 세계 산화제한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으시면서도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썬데이 타임즈라고 얘기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1000년간, 지난 1000년부터 1999년까지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 30명을 뽑았거든요. 저희가 아는 인물들만 해도 뭐 몇백 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30분을 뽑았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시면 뭐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파스테르라든지 뭐 다윈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도 저분은 유명한 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칼 주라시 박사님이라고 이때 여기서 뽑았던 30명 중에서는 유일한 생존자셨어요. 근데 2015년도에 적고하시긴 하셨지만 그전에는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최고의 인물 중에 뽑히셨는데 그걸 쭉 보시면 아까 경구용 피임약도 그렇고 항히스타민제를 개발하신 분이라고 돼 있고 맨 마지막에 파마넥스사의 공동 설립자 겸 과학자문위원회 회장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두 분께서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결단하셨냐면 이분은 이미 회사를 만드셨어요. 제약회사를. 그게 세계적인 의약회사 신텍스라는 회사를 이미 설립하셔가지고 경영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까 그런 두 분이 오시는 걸 듣고 그런 생각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준비했던 것도 이런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회사를 팔아버리시고는 파마넥스의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파마넥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 주라시 박사님이 여기에 창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 세계의 거대한 메이저 투자자들이랑 과학자들이랑 연구기관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 지원이랑 과학자들도 존경하는 이런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파마넥스는 상임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출퇴근하시면서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이 70명 정도 같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으로 계시는 과학자분들 120명 정도 플러스로 체크해 주시는 그런 분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 전 페이지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화면 공유가 지금 사장님, 화면 공유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나와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이거
너무 떨려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2번 클릭이 돼버려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마넥스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세 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파마넥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종합 비타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저렴한 거 그런 것들을 찾으세요. 비싸면 왠지 저렴한 거보다 그냥 비싼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제가 한 개 가져온 건 여에스더라는 분이 지금은 엄청 뭐 유명하시고 자기 브랜드도 만드셨는데 그분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라는 거 비교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천연 비타민은 곡물, 채소, 생선 등 천연 재료에 함유된 비타민을 추출하고 합성 비타민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합물을 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연 비타민은 그 자체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천연 비타민이 얼마나 비싼가라고 얘기하는 중에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이분이 대표적으로 2개를 꼽았는데 파마넥스의 라이프팩, 더글라스의 멀티비타민 화이토라는 이 2가지를 꼽았어요. 천연 비타민으로. 근데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 정도로 천연 비타민은 비싸다. 왜냐하면 추출 과정도 그렇고 몸에 좋은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파마넥스 라이프팩은 한 달분이 142,000원이고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는 회원가가 아니라 일반 가격으로 이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회원가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 혜택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가지 중에 더글라스를 자기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파마넥스라고 보시면 되고 천연 비타민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세 분이 생각으로 파마넥스가 나오는데 파마넥스는 다른 여러 식품 회사들도 많겠지만 좋은 회사들도 많죠. 좋은 식품들도 많고. 하지만 파마넥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전혀 다르지만 절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6S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당연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요즘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마넥스는 기초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마넥스도 뉴스킨과 함께 뉴스킨에 합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파마넥스에서도 여러 다른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와서 손을 뻗었어요. 우리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파마넥스와 함께 이런 이윤을 추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파마넥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파마넥스는 우리는 이윤보다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우리가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져서 파마넥스와 함께 뉴스킨에 합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S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6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오는 게 파마넥스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 보시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6가지를 파마넥스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베이스가 되어서 모든 식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S는 셀렉션이라고 얘기하는 원료 선정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G3라는 저희 식품인데 그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항산화 식품이 뭐가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년 동안 연구했는데 거기에서 뽑힌 게 객이라는 열매입니다. 여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뭐 논이라든지 아사히베리라든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파마넥스에서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게 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나 매체에서 많이 못 알리는 게 객이라는 거는 베트남에서만 자라고 있거든요. 그 베트남이 예전에는 공산국가라 가지고 자기들의 이런 어떤 것들 외부로 반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거 연구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 계획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항산화 주스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계획이라는 열매가 주축이 돼서 다른 3가지와 함께 만드는 G3라는 식품이거든요. 근데 이 G3라는 식품을 원료 선정부터 남다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오지에도 들어가가지고 이게 최고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거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파마넥스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달라고 얘기해서 베트남과 얘기해서 저희한테만 단독으로 공급이 돼서 나온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2등, 3등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1등을 가지고 저희는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원료 수급인데 최상의 원료 생산지를 찾는 모험이에요. 저희가 알스퀘어드라고 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안에는 동충하초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식품 재료 중에 가장 비싼 게 동충하초거든요. 그 동충하초는 저희도 눈에도 많이 보이고 뭐 시중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동충하초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원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티베트 고원에 있는 시넨시스 동충하초가 동충하초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타 다른 그냥 주변에서 보이고 하는 그런 동충하초가 아니라 최고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그만큼 비싸지만 그 원료를 가지고 우리는 식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원료 수급 과정에서도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원산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삼이 저희 나라가 유명한 이유가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홍삼이 많은데 최고의 영양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뭐 인삼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좋은 식품과 원료를 가지고 오지만 그거를 규격화하지 못하면 식품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의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른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약 처음에 먹는 거랑 마지막에 먹는 한약의 영양 성분이 똑같을까요? 비율이? 같은 곳에서 쪄가지고 영양 성분이 그렇게 막 퍼져 있는데 그걸 나눠 담았는데 그 한 포 한 포는 모든 영양분이 동일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 파마넥스는 세 번째 공정에서 규격화를 시켜놨어요. 처음에 먹든 마지막에 먹든 뭐 중간에 먹든 다 똑같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퀄리티는 동일해야 하니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그 원료들 중에서도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딱 맞는 비율을 찾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뭔가 여기 0.5% 들어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0.3% 들어있고 뭐 세 번째는 0.7 뭐 이렇게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규격화 시켜놓고 표준화 시키는 게 파마넥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저희가 티그린이라고 얘기하는 식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는데요. 티그린, 저희가 녹차가 좋은 건 모든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녹차를 드시고 가장 좋은 녹차를 먹으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시죠. 근데 그걸 하루에 뭐 20잔씩 이렇게 드시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 즐기시는데 여기서는 그 카페인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들만 넣어서 99.5%, 0.5%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99. 거의 9%까지 저희는 카페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에 대해서 뭔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티그린 하나를 먹으면 그 안에 8잔의 녹차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티그린 아침 저녁으로 4알씩 먹으면 32잔의 녹차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까 카페인도 말씀드렸지만 식물 성분,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성분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0.01%든 0.001%든 근데 파마넥스에서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수영장, 뭐 사직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올림픽 수영장 같은 곳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반대편 끝에서 잉크 한 방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수영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소변을 누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렇게 큰 수영장에서도 잉크 한 방울 넣었을 때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을 정도의 과학력을 가지고 안정성을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한 개씩 지켜지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걸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6개 과정을 다 통과해야지만 나오는 게 파마넥스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독성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최고로 다 조합을 했어. 근데 우리가 딱 사람이 먹었을 때 효과가 입증되느냐? 효과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식품들과 비슷한 효과가 나와도 파마넥스에서는 제품을 내지 않아요.
뭔가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직접 기능을 입증하고 그렇게 검토되어야지만이 파마넥스에서 마지막으로 오케이 하고 이건 식품으로서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게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마넥스에 처음에 만들어진 생각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없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그 꾸준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6단계를 거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윤을 추구한다면 이런 6단계 중에 뭐 한 2단계 없어도 상관없겠죠. 이윤만 추구한다고 보면. 그래도 안전하고 좋을 거기 때문에. 근데 파마넥스는 사람들이 먹고 우리 가족이 먹는 거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이 6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타협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프로세스를 더 넣었어요. 7번째. 그 영상을 간단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네, 방금 영상 보셨죠? 이게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7번째 프로세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도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요. 환경적으로 볼 때도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중국에서 먹는 먹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도 환경이 오염되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양이 있다라고 먹지만 그 영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환경을 제어해가지고 시작부터 씨앗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영양 성분만을 가지고 최소의 소비하는 햇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맞춰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로비브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요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게 그로팟이라고 얘기하는 수직 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마지막에 다 자라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게 동그란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원형 주차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타고 올라가면서 씨앗부터 해서 햇볕을 받고 빛을 받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 환경이라든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없이 씨앗부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7S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6S 공정은 이미 완성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저희 식품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7S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개인적인 위생이라든지 건강이 엄청나게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든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대로 된 걸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마넥스라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서도 세이버스 파마넥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타협 없이 우리 가족이 먹는 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되어서 나오는 그런 식품들이 파마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 먹는데 우리 아기가 깐난쟁이가 있는데 바닥에 밥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모래바닥이야. 띵띵 굴러가지고 모래가 다 묻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주진 않잖아요. 그런 타협 없는 제대로 된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온 게 파마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마넥스 브랜드의 슬로건은 내일의 나를 위한 타협 없는 기준이에요.
뭔가 흙이 조금 묻어도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흙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그걸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족이 먹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타협이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일의 나를 위한, 건강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진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있으시면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좀 더 깊게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마넥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칼 주라시 박사가 산화 제안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 파마넥스의 공동 설립자시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언론에서도 파마넥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특히 제품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분, 저 너무 아재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저씨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오빠란 말은 진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장님이세요. 이분은 제가 특별히 영어로, 한글로 타이틀을 주셨지만, 영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Can I really be rich? 라는 타이틀로 오늘 저희한테 부자 아재, 부자 오빠, 부자 옆집 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김대원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스킨 사업가 김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강사 소개를 이렇게 또 멋지게 또 해주시네요. 뭐, 캐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거를. 야, 뭐 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영어를 조금 섞으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 어떤 컨셉은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뭐 이런 거, 있어 보이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 보셨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부자가 진짜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지금 줌이 제 뜻대로 좀 안 되려고 하는데, 아무튼, 사진 보이십니까? 제가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한 2, 3년 전에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 오디토리움이라고 있어요. 오디토리움인가? 뭐 있어요. 어쨌든, 영어가 들어가면 저도 좀 많이 헷갈립니다. 예. 큰 강당, 어쨌든 큰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중간에 지금 제가 호가 잘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이면 잘생 김대원인데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좀 굉장히 이 순간 자체가, 지나고 나서도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 저희 유스킨 코리아, 를 이끌어 주시는 본사 사장님, 조지훈 사장님, 그리고 저희 스폰서인 500만 장자 최숙희 사장님이 왼쪽에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제 처 김진우 사장, 그리고 또 저희 스폰서 500만 장자 신영태 사장님 계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이때의 느낌을, 제가 평범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커피숍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혹시 꿈을 꾸십니까? 가능할까요?
커피숍에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좀 궁금한데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을 또 최근에 제가 또 알았어요. 저희 부산 워크인 센터, 뉴스킨 워크인 센터가 있는 1층 건물에 또 할리스라는 커피숍이 들어온대요. 어, 지금 할리스가 들어온대요. 아무튼 또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커피숍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망했거든요. 그 자리. 바로 어쨌든 저희 건물 1층에서 엄청 큰 커피숍을 만들어가서 1, 2층 해가지고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커피숍 해서 망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해서 다른 사람이겠죠, 물론. 뭣도 모르고 할리스를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의 판단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또, 조금 좀 할리스를 이용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커피숍 해가지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기생충 보셨습니까? 기생충 저도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 아들 기우가 아빠인 기택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돈 벌어서 그 집을 사겠다. 그 기생충이 놓는 그 좋은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사겠다 하는 다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의 감독이죠.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모은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쨌든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해볼게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 집을 살 때까지 무려 547년이 걸린대요.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월급을 더 받는 월급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직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런 집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쨌든 10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현실적으로 힘들죠.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집을 사려면 로또에 당첨되어야 재테크가 가능하다 하는데 사실 로또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워크인 센터가 있는 센텀 주위에 대충의 상가에 커피숍 하나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정도로 든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월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어, 하루에 커피를 몇백 잔 팔아도 월세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로또 1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어도 부자에 합류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부자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이게 방송인 개그맨 유재석 씨인데요. 많이 이렇게 어, 닮고 싶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또 제가 한 번 더 소개할 건데 아무튼 이 기사는 그 개그맨 중에 한 분이 김철민 씨라고 좀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암도 거의 막바지 시한부 이생을 판정을 받은 그런 단계인데 김철민 씨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유재석 씨하고 일면식이 없대요. 없는데 자기한테 병문안을 와주고 병문안을 올 때에 이렇게 또 굉장히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자기가 이게 이불로 유재석 씨한테 연락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초췌한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주위에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더라.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그 금액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해 볼 때에 자기가 그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유재석 씨가 일면식이 없는데 조문을 와주고 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고맙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더 이렇게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기사를 자기가 썼더라고요. 또 이분이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저희들도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데 유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내가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상 플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는 어,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많은 개그맨 후배들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조세호, 남창희 이런 분들도 그렇게 되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아끼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조세호 씨는 명품을 입어도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명품을 많이 입는데도 불구하고 명품같이 알아 보이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이런 무명의 후배들을 많이 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 그걸 실천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닮고 싶은 부자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였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를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선한 걸로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그런 영향력을 많이 넓히는 그런 부자들, 그런 부자들을 저도 꿈꾸고 닮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거의 15년, 20년 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스크린 골프장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처음 스크린 골프장을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거를 내가 하면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면 프랜차이즈화 하면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한 17년, 18년 전에 부산에서 진짜로 처음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스크린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고객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도 만들고 TV도 큰 거, 벽면 TV 달고 막 그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 가족 사진은 제가 정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스크린 골프장도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우리 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우리 동네에 함영동에 제가 그때 살았거든요. 함영동에 우리 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그 함영동에 스크린 골프장을 저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6개를 만들었어요. 1년 만에 함영동에만 스크린 골프장이 6개가 됐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 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그분들이 또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후발주자니까 저보다 더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인테리어를 더 멋지게 하고 큰 공간에서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오는 손님들이 줄어들고 막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제가 자영업으로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 가족 사진은요. 2008년도에 제가 유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되고 알아보고 또 이 말미쯤에 시작을 했던 연도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 날 저희가 해돋이를 보러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 다짐을 한번 해보자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 앞으로 김진수 사장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써봅니다. 또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딱지가 붙었던 사진이거든요. 딱지가 붙었어요. 이건 첫 번째 딱지. 첫 번째 저희 집에 딱지가 붙었을 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걸 사진을 찍어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귀한 사진이죠. 지금 보면. 이때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으면 이거 못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유스킨을 처음에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딱지가 붙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유스킨 비즈니스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시작을 할 때에 너무 안 좋은 상태. 바닥에 바닥을 칠 때 그때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딱지는 제가 2번 받아봤습니다. 주위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 충고를 많이 해줬어요. 꼭 부부가 같이 유스킨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나? 그러지 말고 김 사장 자기는 그냥 다른 월급쟁이 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보험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알고 있던 그런 일들을 하든지 판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인맥도 넓혀질 거고 또 사람들도 더 많이 알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아? 꼭 부부가 같이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합리적인 충고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부인은 뉴스킨에 올인하고 남편은 투잡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인맥을 넓히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수입도 만들면서 하는 게 왜냐하면 정말 수입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솔깃하고 합리적인 충고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다른 할 일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자영업이라든지 직장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스크린 골프장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프랜차이즈를 하면 내가 본점이 되면 권리 수입, 오른쪽에 보이는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면 수도꼭지를 털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권리 수입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것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스킨 비즈니스를 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충고는 왼쪽에 보이는 물통 사업이거든요. 자영업이나 직장인이냐. 무슨 말이냐. 내가 투자하는 노동의 시간과 돈과 바꾸는 물통 사업.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물통을 계속 옮겨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물통 사업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충고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밑에 보시면 직장 자영업 10년과 유스킨 10년이라 제가 이야기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유스킨을 10년 이상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하고 다른 분들이 인정해주는 백만장자 타이틀도 획득하고 유스킨의 최고 직급이라고 하는 PA도 달성했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저는 아마 그때 다시 제가 월급쟁이라든지 자영업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유스킨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스킨을 하면서 정말 가장 고마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고마운 거는 우리 애들이 잘 커줬다는 겁니다. 위에 사진들은 저희 애들이 어릴 때의 사진이고요. 밑에는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애들이 잘 커졌던 사진입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애들한테 많이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막 이렇게 뭐를 자꾸 충고를 해주고 해주면 해줄수록 애들이 성장하는 거, 바르게 성장하는 거 방해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많이 간섭하고 참견하고 많이 뭐라 하고 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 이상으로 잘 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부모들이 성장하고 바르게 일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애들이 큰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릴 때에 뭐 애들한테 몇 살까지는 사랑을 듬뿍 줘야 돼. 초등학생 때까지는 무조건
아빠 엄마 보는 시간을 많이 해줘야 돼. 근데 아빠 엄마 많이 보면은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엄마하고 애들하고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든가요? 바르게 성장하겠던가요? 서로 괴롭죠. 서로 괴롭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부모도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 오히려 더 저는 가장 고마운 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성장을 많이 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바르게 커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음, 이 사진은요, 제가 백만장자 될 때에 가장 중요하고,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데몬 가방이거든요. 저는 데몬 가방을 들고 제가 사업에 합류하기 전에 김진 사장이 시커먼 데몬 가방을 들고 그 밖에는 또 파운데이션을 묻히고, 더럽게 해다니는 그 가방을 들고 유스킨 사업을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그 이야기, 유스킨 비즈니스, 유스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에 같이 부부 사업으로 합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데몬 가방만이 나를 백만장자라고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화장품 나부랭이를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뭐 그렇게 소중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이 가방이 저를 우리 부부를 또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던 계기가 되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샀던 데몬스트레이션 가방인데요. 이 가방에 대한 사연도 많은데 아무튼 너무 소중한 가방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줌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의미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새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새가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좀 화면이 좀 끊겼죠? 그래서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모르죠? 제가 살려봤거든요. 이걸 영상을 보면서 10번 했어요. 10번. 이 새가 그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한 게 10번이에요. 정말 놀랍죠? 아, 새대가리도 10번 시도해요. 제가 뉴스키는 어떻게 했냐면 될 때까지 했어요. 될 때까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될 때까지 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세대가리 이렇게 하잖아요. 조류가 머리가 나쁘다고 세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세대가리도 최소 10번은 해본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물고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 세대가리도 10번은 시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방 이 새도 지가 10번만 시도하려고 했겠어요? 잡을 때까지 한 거죠, 사실은. 잡을 때까지 했어요. 저는 오늘 부자가 되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떤 행사가 있고 이걸 보면서 각 개인은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내가 성공맵이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 8월 달에, 7월 달에 이미 TR9가 선판매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TR9T를 얼마 전에 또 성공리에 프로모션을 마쳤습니다. 8월 달에 저희 부스트라는 또 획기적인 신제품이 나옵니다. PA 선판매죠. 9월 달에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스트라고 하는 제품 선판매가 또 시작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내가 시도하려고 마음먹어 먹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내가 액션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물어보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한 목표를 세워보시고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스터입니다. 저는 이미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부스터가 올해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선판매로 나옵니다. 아마 저는 부스터로 많은 뉴스킨 비즈니스들이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부자를 될 수 있는 티켓을 획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이. 제가 이 경험해봤는데요. 진짜 사용하기 편리하고 내 얼굴을 가꾸는 데 있어서 편리성, 효과, 효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효과는. 아무튼 너무 만족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봤던 분들인데요. 이렇게 반을 딱 해보면 어느 쪽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을 잘라서 반만 저희가 해봤거든요. 얼굴에 다 해보지 않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반쪽만 만들어서 체험을 해보고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반쪽만 한 겁니다. 다 한 게 아니고. 입꼬리, 눈꼬리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 입꼬리, 눈꼬리, 얼굴 전체의 윤곽이 한쪽 반하고 안 한쪽 반이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뭐 어느 쪽에 했노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보이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저는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이 제품이 저희 9월 달에 저희한테 똑같이 저희 손에 똑같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걸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죠. 마지막 제가 영상을 하나 더 공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끊길 수 있는데 의미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 이야기 잘 들으셨죠? 진짜 부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안 하는 무한도전이라고 그 프로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장면인데요. 어쨌든 후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무명인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 유재석 씨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겠더라고. 대비하지 않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일 일을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해낼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담배를 끊은 이유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자기가 더 잘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만큼 아슬아슬하게 뛸 수 있어야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담배를 끊었던 계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걸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내가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안 해. 다 안 해.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근사한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안 해. 안 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데도 안 해요. 뭔가를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부자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알고 있는 답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엄청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앞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기본을 가장 충실히 하는 게 가장 부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뉴스킨 안에서는 그것들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유재석님의 찐 팬이거든요. 오늘 그 유재석님 막 영상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엄청 행복하게 잘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의 강의를 잘 들어봐서 뉴스킨이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몇 분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짧게 들은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도영규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도영규고 스폰서 사님은 이상미 유원식 사장님입니다. 오늘 세미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뉴스킨의 스토리, 그 다음에 파마넥스의 스토리. 사장님, 내 얼굴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나보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진짜 기본에 충실한 회사, 그 다음에 진짜 이 지구를 생각하는 회사,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주고 건강을 생각해주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원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새 낚시하는 사진을 보면서 새 대가리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한번 자책을 하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 안 할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재석 진짜 쉽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진짜 다 가질 수는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면서 뭐 잠깐 정신 놓고 있으니까 벌써 8월 중순이 다 와가네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초기 사장님들이 진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홍하진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반갑습니다. 이름은 홍아진이고 저의 스폰서님은 신은정 문찬성 사장님이십니다. 저도 스토리 몇 번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새롭게 또 더 추가적으로 안 들리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그리 피부야 그것도 이제 해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터 내에서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강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애프터 팁을 좀 알려달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 아침 미팅 하셔도 진짜 목소리 많이 떨리시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용기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류선주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유선지이고, 네, 스폰사님은 박상규, 이재현 사장님입니다. 선치로 왜 웃어요? 저 이상해요? 다리에 멍들어서. 아, 아, 카메라 끝까지 비쳤네요. 네. 아, 오늘 되게, 뭐, 아리따움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예. 1교시 이지훈 사장님 목소리는 그냥 들을 때마다, 아, 저 목소리 내 얼굴에, 내 입에 딱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 편하고, 근데 제가 저 목소리 하면 진짜 안 어울리겠죠?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저런 말투로 설명을 하면, 내가 하면 약간 사기꾼 같이 보이나 봐요. 뭐, 네 말하는 거 다 좀 이상한데 이러는데, 저 목소리로 딱 얘기하면 되게 신뢰가 갈 것 같은데, 목소리를 좀 바꿔봐야겠어요.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 박상우 사장님 강의는, 저거는 이제 목소리는 아니고 그냥 머리에 이제 갖다 놓고 저 뇌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싶어요. 진짜 6X 공정 이제 7S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뭘 보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읊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내가 뭘 보지 않고서는 다 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신랑이 2교시까지 보고 일하러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2교시까지 보고 애프터 대신해줘 이러길래 어떤 걸 해줄까 이랬더니 뉴스킨을 만나게 돼서 사랑하고 뭐라더라 파마네스를 나 뉴스킨 만나서 감사하고 파마네스를 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애프터를 남겨놓고 나가 공문에 있어서 김대호 사인이지만 어떡하니 이거 이따 대본 가방 그거 어디서 산 거예요 그거 샘소나이트입니다. 가방 왜 들고 가는데, 민구야? 아무튼 빨간 딱지 보는 네, 저 말해도 돼요? 네네, 홍아진님 음소 부탁드립니다. 네. 빨간 딱지 볼 때부터 저는 지금 빨간 딱지는 붙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너무 코로나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마음에 빨간 딱지로 그만 붙여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다 버릴 순 없을 것 같고 그냥 새대가리처럼 열심히 10번 100번 찍어가지고 그냥 먹이를 다 주워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일단은 오늘 이거 뭐지 LOS 꿀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오늘 초대자가 보다가 나가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간에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대목가방 그거 어디 사는지 꼭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파이팅! 네, 류선주 사장님, 이지윤 사장님 목소리 들어갔으면 진짜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류선주 사장님만의 저렇게 매력 있잖아요. 막 울 때 막 눈물보다 콧물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진짜 류선주 사장님만의 독특한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큰 매력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프터도 진짜 엄청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방은 제가 알기로는 샘소나이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네. 저 대문 가방 엄청 탐나더라고요. 사업을 조금 하니까 확실히 데모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오랜만에 이렇게 데모를 하고 다니면 꼭 데모를 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꼭 있는 것 같고 그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무리 보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데모와 보상 그리고 초대 이것만 계속 하면은 좀 많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룹 미팅 분위기 됐는데요. 여튼 네, 다시 자 돌아와서 저희 스카이 LOI 스쿨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좀 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친하게 가깝게 느껴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날 11시에
스카이 LOI 스쿨은 진행되고요. 다음 이 시간,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도 뉴스킨 아카데미라고 뉴스킨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 함께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 멈춰주세요. 그대로 2장.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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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까는 무슨 여기 바꿔주세요. 바꿔주니까 바꿔주면 바꿔도 다 바뀌었어. 하나 보라를 내가 지금 초코 하나를 곡물로 하면은 딱 맞아. 그래? 곡물 3박스 먹는다 했었거든. 가져오면은 근데 그거 곡물 하나 줘야 되잖아. 위에서 바꾸잖아. 위에서 그냥 바꿔줘 바로. 원래 바꿔주는데 갑자기 안 바꿔주는 거 아이가? 누가 한번 물어봐요 위에. 안 바꿔주면 내가 초코만 하나, 곡물만 하나 사가지고 바꿔주고 내가 초코만 먹으면 되지. 나 그 집에 곡물만 많아. 근데 난 대신 초코를 못 안 먹어. 그래서 내 초코 맛을 너랑 딴 거랑 바꾸면 되지. 너 쉐이크 먹어. 난 초코를 안 먹어. 내가 초코 먹으면 되지.